코로나19 백신 나는 언제 어떻게 맞게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 꼼꼼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약 관련 내용이에요. 온라인 사전 예약을 추천해요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네. 1339 콜센터 전화가 폭주하면서 연결이 잘 안 된다더라.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 사실 정부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는 걸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1339나 이런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잘 쓰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이라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60세부터 74세 어르신들까지는 지금 온라인 그다음에 1339 콜센터들을 통해서 예약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70에서 74세 어르신들은 지금 한 예약률이 한 64% 정도 되시고요. 네. 그다음 65세에서 69세는 지금 한 57%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특히 70에서 74세 어르신들은 5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5월 8일 어버이날 때 보니까 그날 많이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자녀분들께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들을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이 된 것 같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들,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대리로 신청을 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려면 온라인 예약이 좀 간편한데 자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요. 도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백신 접종 예약을 대리로 해드렸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서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검색창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검색을 하시고 이렇게 예약 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약하기가 뜹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본인 예약 또 자녀분들 대리 예약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성함이나 주민번호를 꼼꼼하게 입력하신 뒤에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제 의료기관,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의료기관과 또 예약 일시를 선택을 하시고 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병원을 저렇게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도 선택을 딱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거 쉽죠? 한 번씩 꼭 해보세요, 진짜. 네, 자 계속해서 코로나19 백신 똑똑하게 접종하는 방법, 그 전에 준비할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접종 전에는요. 충분한 휴식, 수면, 영양 공급하시고 최상의 컨디션 유지하시고요. 또 아세트아미노펜 해열 진통제 준비하세요. 나왔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예, 일단 접종하기 한 2, 3일 전부터는 너무 이제 뭐 과로하시거나 이러면 접종 당일날 좀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지내시고 또 접종하고 나서 일부 뭐 근육통이나 열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라든지 영양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이제 백신 접종하고 집에 들어가실 때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아예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셨다가 조금이라도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드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을 드셨는데도 열이 안 떨어지거나 근육통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부브로펜 성분의 해열제 추가로 사실 드셔도 되거든요.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아주 심하게 떨어뜨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안 될 경우는 이부브로펜 추가로 드셔도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종 전 준비를 꼼꼼하게 마쳤으면 접종 당일에는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접종일에는 운동, 과로,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접종 당일 컨디션이 안 좋거나 열이 있다면 접종을 미루시는 게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접종 당일날 열이 나는 경우는 일단은 열이 나는 원인을 일단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접종을 미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본인이 가진 기저질환이 너무 악화되는 것 같다, 뭐 어지럽거나 너무 힘들거나 숨차거나 이런 증상일 때는 일단 급성기는 피하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 그런 증상들 해결하고 접종을 약간 미루었다가 접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접종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는 가격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접종 부위 뻐근한 게 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 2, 3일 정도는 편안하게 그냥 유산소 운동 정도 하시면서 지내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현 씨. 네, 접종 당일날 컨디션의 이 난조로 이 접종을 좀 미루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다시 예약을 할 수 있나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싶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 예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당일날 접종센터에 가셔서 예진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예약 일정을 변경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일정을 다시 잡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예약을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그날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네네.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예진 의사에게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하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약조차를 안 하시게 되면 네. 저희가 정해진 기간보다 그렇지. 뒤쪽으로 가서 그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예약을 먼저 하십시오. 일단 예약을 잡아야 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약 취소 백신 일명 노쇼 백신이라고 맞아. 하죠. 그걸 이제 당일 접종받는 방법도 간편해진다면서요? 네, 저희가 5월 27일부터 이제 새롭게 2차 접종을 시작을 하고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예약을 했는데 안 오신다. 그런 경우에는 노쇼 백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잔여 백신들을 활용할 예.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인터넷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어느 의료기관에는 이만큼 백신이 남았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왜 문자 같은 것들로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내가 접종을 받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하시면 그분부터 우선적으로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새롭게 시스템을 개선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네네. 혹시라도 그런 연락이 오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시면 빨리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낭비되는 백신이 없도록 질서정연하게 꼭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접종 후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24시간 이상 반응 체크하세요. 접종 후 주의사항 다시 한번 볼까요, 나 교수님? 그 이재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 접종 후 주의사항은 2단계인데요. 이틀 내지 3일까지는 면역 반응이라고 열나고 머리 아프고 그런데 대비해서 아세토아미노펜이나 해열제, 진통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증상은 보통 2, 3일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4일째, 5일째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드물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한 두통이나 계속되는 복통 그리고 다리에 빨간색 점처럼 출혈성 반점이 나타나거나 숨차거나 이런 심각한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의료기관에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이런 모든 질환들이 CT나 MRI 그리고 복잡한 혈액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증상은 적어도 CT, MRI 등이 가능한 정도의 병원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 월요일이죠. 5월 17일부터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이제 보상이 안 됐던 환자들에게도 의료비 보상이 시행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상 반응하고 예방 접종하고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졌을 때만 보상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이상 반응하고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셔서 그 기저질환이라든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상 반응이 생긴 게 명확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건강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이제 1차 맞았으니까 2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2차 접종. 2차 접종까지 꼼꼼히 확실히, 그러니까 1차만 맞으면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건지 2차 왜 맞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한 번만 접종을 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옵니다만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효과 그리고 접종이 완전히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은 2회차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2회차 백신 접종을 하시면은 백신의 지속 기간도 길어지고 효과가 또 더 좋아집니다. 네, 자, 지금 시각 10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전화 상담소로 한번 가볼게요. 이 시각 현재 어떤 문의들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행단사님. 네. 네. 저희 지금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이나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정례 브리핑이나 지침 토대로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1차 접종만으로도 85% 이상의 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안심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잘 부탁드리겠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02368-1171, 1172 두 대의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티벗으로 들어온 궁금증도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백신 교차 접종하면 효과가 높아진다는 기사를 봤는데 맞아. 맞나요? 우리나라도 혹시 교차 접종 계획 있는지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걸 1차, 2차 이렇게 맞는 거겠죠? 저도 어제 어떻게 봤어요. 보시나요? 이거 어제 나왔더라고요. 예, 어제 뉴스에 보면 이제 스페인에서 된 연구가 있었는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고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했을 때 항체 형성이 뭐 훨씬 좋아지다, 한 6배까지도 늘어난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백신들, 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뭐 노바백스까지 합쳐서 그거를 뭐 1차는 아스트라, 2차는 뭐 화이자 또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다 바꿔가지고 여러 백신의 조합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에서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상 반응은 두 가지의 면역 반응이 다 일어나니까 뭐 열이나 근육통 이런 건 20, 30% 정도 증가된다. 하지만 효과에 관한 부분들은 일단은 한 7월 정도에 아주 강범위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기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맞은 사람들 대상으로 화이자를 2차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한 400에서 500명 정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나 교수님 첨언하신 덧붙이실 거 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연구가 콩코브 연구라는 건데요. 5월 12일 날 단기 부작용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은 위약 효과라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느끼지만 노세보라고 네.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면 생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 예, 그 반대로. 영국 연구는 맞는 사람이 내가 아스트라인지 파이자인지 모른 상태로 접종해서 봤더니 네. 거의 똑같은 정도의 단기 부작용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그런 심각하진 않지만 네. 불편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맞으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